6월 평가원 현대소설입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 패턴이 똑같죠. 제목을 한번 보고 이제 무성격자라는 제목을 읽고 성격이 없다. 뭐지 이게? 하고 난 뒤에 항상 보기를 봐야 되죠. 보기를 봅니다. 했더니 이제 무성격자라는 이 소설에 누가 나오는데 정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모양이야. 이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이 사람이 성격 나오죠. 첫 번째 나오죠. 속물적 욕망을 경멸합니다. 둘째,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을 뭐한다? 주저하는 친구래. 요거 한자로는 우유부단이라고 하죠. 우유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유부단형이고. 그 다음에 한편, 자, 이까지 하고 난 뒤에,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했는데, 그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 보충 진술이죠.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러한 관심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반응하고, 뭐까지 한다? 자신을 뭐해? 분석까지 한답니다. 보기를 읽었더니, 보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아마 느낌이나 반응이, 소설이 조금 짜증날 정도로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뭐 한다? 대상화한다. 이런 말이 있죠. 즉, 여러분들 혹시 이 말 압니까? 자신을 뭐 한대? 대상화한대. 그렇다면은 메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현타로 한번 본다는 얘기죠. 그까지 읽었더니 바로 나오죠. 아하.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무성격자는 소설 갈래가 뭐죠? 무슨 소설입니까 이거? 맞죠? 심리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정일이가 아마 주인공 그쵸? 정일의 어디에? 내면 심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정일의 내면 심리 주목하는데 첫째, 뭐를 경계한다? 속물성을 경멸한대. 행동이 우유부단하대. 그 다음에 주변에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 관심 집중하면서 자신을 뭐한대? 분석한대. 이게 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소설 읽기 전에 보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렇다면 이제 소설 한번 봐야죠. 자, 일단 중심 찾고 뭡니까? 아버지가 뭐하다? 위독하답니다. 아직 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오죠. 정일.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이거 성급한 거 맞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찌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노? 어떻게 본다면 이건 정말로 참 막심하다는 얘기죠. 용팔이가 누군가 이거죠. 자,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 용팔이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보기에 경멸하죠. 아까 무엇에 경멸한다 했습니까? 속물적 태도에 경멸한다고 보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까지가 용팔이를 꾸며주는 이 말이 정일이가 볼 때는 이거는 속물적 태도란 얘기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직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직 뭐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용팔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주산알을 두드리고 있지. 마치 산판알을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용팔이라는 사람은 뭔가 계산을 계속
계속 그러니까 계산을 놓쳐. 자, 경멸하고. 자, 용팔이 어떤 태도 방금? 속물적 태도를 경멸하고. 용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 타산적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계산을 놓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익이 남지, 뭐 할지. 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를 뭐 한다 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형광펜 칠하고 갈게요. 유심히. 봐봐. 아까 보기에 아까 세 번째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주변을 관찰한다 나왔지. 근데 관찰하면서 자신을 뭐해? 대상화하고 의식한다 했잖아. 그지? 자, 분명히 용팔이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용팔이가 뭔지 몰라도 지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놓고 있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주산알을 갖다 뒤엎어야 되나? 뒤엎어야 되죠. 맞잖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유심히 보고 있죠. 얼마 정도 나올까? 이 말 알겠습니까? 저는 이 유심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재밌더라고.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누가?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누가? 용팔이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용팔이 대사겠지.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여기까지, 이거는, 그죠? 용팔이 대사예요. 대각만 놓아도 하고 주삼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 눈과 마주치게 되죠.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 글 읽을 때 찢어 발기려고 했습니다. 문장 되게 길죠. 내가 이런 소설, 만연태의 소설, 염상섭 이후로 내 처음 보는 것 같거든. 염상섭의 소설 정말 지루하게 쓸데없이 길거든요. 이분도 참 길지 지금. 그런데 곰곰 씹으니까 방금 유심이라는 단어도 보였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만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염상섭 소설은 만연체라도 좀 빼고 싶은데 이 부분은. 근데 빼려고 하니까 뺄 수가 없는 그런 문체고 너무 끈적끈적해서 이분은 빼는 게 아니고 씹을수록 뭔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이 말이겠죠. 하고 주삼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 눈과 정일이가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 이 뭐 했다? 붉어졌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 아니가. 속물적 태도에 지도 뭐 하는 듯 했지만 경멸하는 듯 했지만 자기도 아버지 재산에 뭐가 있다? 관심 있는 거야. 그 속내를 용팔이한테 뭐 한 것 같아? 들킨 것 같죠. 그래서 얼굴 붉어진 겁니다. 이제 이 문장 확실히 이해됐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 눈과 마주치게 되자 뜨끔한 거지. 저 새끼가 내 속내를 여기 대한 상속생활에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라고 이것도 뭡니까? 대사죠. 이처럼 잘 봐. 뭐가 있어야 될 부분에 큰 따옴표를 칠해야 될 부분에 큰 따옴표를 칠하지 않았죠. 이건 우리가 이미 예측했습니다. 무슨 소설이었기 때문에? 심리소설이었기 때문에. 대화와 서술의 경계를 허물었잖아요. 즉 대화조차도 뭐인 것처럼 텔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심리를 분석하는데 방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봐봐. 상속세는 언제 내는 거죠? 언제 내는 거죠? 재산을 상속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뭐 했을 때 상속하면 돌아가셔야지 상속하지. 근데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곧 돌아가시겠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세를 내면은 진짜 뭐하다? 큰 돈이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 하고 안 내고 할 수 있는 이것. 그렇다면 요거는 분명히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다 이거는 편법이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어쨌건. 그죠?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방법이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세를 내는 게
떳떳한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상속세 안 내는 방법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다? 위임장이지 이제. 아마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그 위임장 정도로 보입니다. 됐어? 그래서 상속세를 물지 않고 위임장을 냈을 때 세금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겠죠.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면 빨리 도장을 찍어라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가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이었습니다. 두 문장 다 분석 다 됐죠? 이제 도장을 찍으라고 뭐합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정일이 보기에서 정일이 보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속물적 태도에 대한 경멸. 맞죠? 두 번째가 뭡니까? 우유를 끊지 못한다 했었지. 우유부단. 뭐가 지금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정일이는 봐라. 여전히 불쾌해졌죠. 왜 그럴까요? 이건 속물적 태도에 대한 경멸적인 거겠죠. 자,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 자기를 바라볼 때 본 듯한 그 웃음이죠. 그 웃음이 지가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아? 자식, 니도 속내 시크면서 왜 그래? 나는 이런 거죠.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노, 요거는 대화는 아니니까 작은 따옴표겠지? 그죠? 이 소인노 하는 의분 같은 뭐가 떠오르면서 심열이 떠오르며 마음 심자의 열열자겠지. 그렇다면 이 심열은 처음에 어쨌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지금? 자, 이 심열 그냥 쉬운 말로 우라병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그냥. 맞죠? 우라병 정도로 해석하고 이 심열은 분명히 처음에는 표면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지금? 용팔이 때문에 생긴 거죠? 맞지? 용팔이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하면서 언제 내가 이런 업무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자, 나왔습니다. 이런 업무가 뭐죠? 아버지 뭐 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어찌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가기도 전인데 어여씨 아직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어찌 함부로 하겠는가? 맞습니까? 자, 이런 업무를 하자고 위임장이었죠. 맞지? 상속세가 아니라 위임이었죠. 재산을 위임하는 것.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병은 처음에 용팔이에 대한 경멸로 생긴 울분이죠. 맞지? 자, 이게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자, 이게 좀 안 오죠? 상식을 농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상식적인 것. 얘는 지금 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나. 비상식적이잖아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죠. 그거를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풀면은요, 어떻게 풀리는가 하면은, 상식을 농치는 행위란 것은 결국 도저히 부모 앞에서 효를 행하기에, 맞지? 이건 잘못된 거죠. 상식이 어긋난 행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용팔이가 제안한
명의를, 먼저 재산 명의를 재산 명의 이전에 대한 수락이죠. 요게 상식을 농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즉, 이 부분 있죠. 그러나 이후부터. 그러나 이전까지는 얘는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까? 영팔에서 욕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니까, 나 또한 누구랑 다를 바 없다. 영팔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그 생각인 겁니다. 나도 결국 영팔이 같은 천박한 사람이 아닐까? 과연 내가 영팔이를 혐오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이런 반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해보자. 뭐 해보자? 얘 말대로 해보자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 같은 번뜩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봐라 이 자식 뭡니까?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요거는 요 큰 덤표죠? 이거 뚝이죠? 자, 한번 찍으려면 찍어라. 나는 어디에 찍는 것도 모르니까. 보세요. 어디에 찍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얘가 하였다. 이렇게 뒷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려에 봐라. 이 심려의 의미가 이제 바뀌죠? 이 심려는 이제 이면적 의미죠. 맞지?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가 생각해도 이거는 우라병 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이 문장을 따져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고 좀 재밌어요. 솔직히. 심한 심열에 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왜습니까? 이제 위임장 했죠, 이제. 일단 누구 도장 받았습니까? 정일이 도장 받았어요. 이제 누구 도장 받아야 되나? 아버지 도장 받아야지. 아버지가 줘야지.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냥 아픈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도장을 찍고 난 용팔이는 자, 이제 또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관계가 나왔지? 인물 간의 관계. 용팔이와 정일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노? 정일이에게 공손히 했지? 그리고 장인이라 했다. 장인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누구 아버지야? 문맥상 정일이 아버지지.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있고 밑에 누가 있는데? 정일이가 있는데 용팔이란 녀석이 아버지 보고 장인이라고 해. 그렇다면 용팔이의 와이프는 정일이의 누나야? 아니면 여동생이야? 여동생이겠죠? 누나 남편이라면 윗사람이죠? 그죠? 공손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일이는 이 집안의 장손이야, 그냥. 충분히 재산을 그게 있다. 지금 현재 하면은 뭐 모든 자식들이 n분의 1 하잖아. 그런데 이때는 장손이 다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용팔이는 정일이 관계가 누이 동생 몇 자에 아우제자에서 내제죠. 내제가 됩니다. 누나 남편은 자형이고요. 내제가 된 거지. 자, 그리고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중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겠노? 아버지 있겠죠?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잠깐! 왜 그러나? 내제! 그러면 안 되네! 우리 인간의 도리가 그게 아니네! 그런데 불러내고 뭐 했나? 싶었지? 궁둥이를 덜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했죠.
근데 앞에 대고 했나 뒤통수 대고 했나 이미 용팔이를 가고 있어요. 하지만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의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제되는 것까지 매제 부르라기를 그렇고 그래서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 자, 여기서 나오죠. 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왔죠. 우유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에이, 참네. 그걸 못해? 내가 하마. 그걸 못해? 내가 하마. 집안에 장남이 돼가지고, 그것 허락 못해? 그것 허락 못 받아? 내가 받아올게! 하죠. 하고 나서는 동무 모양처럼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마침내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의 이 말을 시작했을 때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을지도 모를 어떤 일이 느끼며 자, 또 이때 이거 안 재밌습니까? 아버지하고 용팔이의 대사를 지금 뭐 하고 있노? 귀 기울여 듣고 있지. 무슨 얘기할까? 네, 그렇죠.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그림으로 긴장한 정일에게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동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 자, 아버지가 죽음에 굴복한다는 것은 뭐니? 무력하게 이제 평상시 알던 아버지 아니고 그냥 도장을 찍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끄었을 때 와! 나온다. 이런 벼락 맞을 놈다. 그렇게 고함을 소리를 들었다. 나오죠. 여기까지가 왼쪽 지문 장면 1이죠. 해가 중략이죠. 이제 자, 이 왼쪽 내용은 이제 중심 인물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면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위도 사망을 앞두고 이제 뭐 하는 거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속물적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서 우리가 알죠. 정일은 아까 내가 심리주의 소설에 했듯이 정일은 여기서 나라는 인물로 바꿔도 되는 거 맞지? 그래 이 정일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초점하자라고 하지. 정일의 시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맞죠? 3인칭 서술자가 정일의 시선을 통해서 사태를 보죠. 사태를 분석하고 그런 겁니다. 봐봐. 아버지라는 단어 나왔고 자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게 분명히 뭐다? 초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정일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생애의 집착이 강하다 이거죠. 그런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첫 문장 끝났어요. 자, 아버지하고 정일이가 나오죠. 에 대해서 뭐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죠. 에 대해서 아버지는 삶에 대한 뭐가 있고 집착이 있고 얘는 지금 뭐다? 살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이거죠 지금. 그 이유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죠? 맞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여기서 자기는 아버지입니다. 위에 자기는 정일이고요. 자기의 생활을 의심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르르 못한 마음으로 위대한 의지력을 우르르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데가 있었다 이거죠. 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누구다? 만수노인이죠 이제.
아버지는 심한 구토 이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 그렇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보세요. 이제 다 읽어봤기 때문에. 자, 처음에 뭐 합니까? 바라보기 편한 곳에,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기를 원하였죠. 처음에는 뭐다? 물만 원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 물이 곳곳에 다 있기를, 보기를 원했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까지였죠, 아버지는. 점점 이 형광펜들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생애의 집착을 뜻하는 건 맞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그죠? 이건 수업 안 해도 되죠? 생애의 집착을 뜻하고 그 생애의 집착을 어떤 단어로 등장했는가 하면은 황홀한 눈. 황홀한 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B 부분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겨내는 삶의 집착. 그걸 보면서 자기를 또 한번 자기를 대상해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아버지 참 평생 삶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죽음과 싸우는 모습도 참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술상 특징 묻습니다. 적절한 거 찾죠. 해상 장면을 뭐 한 적은 없다. 병치는 나란히 두다는 얘기거든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물을 묘사한 적도 없고요. 중심인물은 당연히 누굽니까? 여기서 정일이 아닙니까? 정일의 반복적 동작 안 보였죠?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이거 아니었죠?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아까? 의 시선에 의존하여 맞죠? 초점화되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했습니다. A, B, C, D, E는 일단 보지 마라 했습니다. 이럴 때. 정일이가 주목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딘가. 뭔가 공손이라는 게 있었고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걸 했더니 다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알 수 없죠. 이제 일단 A, B, C, D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 보았더니 C 쪽을 보았더니 그걸 못해? 내가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아슬아슬. 자, 이게 정답이죠. 용팔이의 마음 심리를 지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정이라 그것도 못하나 내가 할게 하는 거죠. 용팔이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맞죠? 지가 우유부단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자기의 자책이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A, B를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했는데 기억은 심열이었고요. 니은은 아버지가 느낀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적절한 것 찾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 얘기했죠. 무슨 이유? 표면적 이유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 일단 둡니다. 기억, 니은 동시에 보지 마세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기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합니다. 2번 엉뚱한 얘기죠. 원인이 아니죠. 요거 맞죠? 아주 좋죠. 물질지향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니은 그렇네. 정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30번 마지막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3판원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주목하고 있죠.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대 웃으면서 읽어내자 깨닫는 데서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었지. 정답 2번이네요. 나머지 선지들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